안녕하세요, 최한길입니다. 오늘은 김명국 회장님께서 저에게 각별히 정말 전달해 주신 이건희 에세이라는 책을 한번 다 같이 정독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이 책이 전 세계에 한 권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서론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다음 세기를 지촉하는 변화의 물결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아주 길게 보면 1000년을 마감하면서 미지의 세계 21세기를 맞이하려 합니다. 새 봄을 맞기 위해 수많은 생명체가 땅 밑에서 꿈틀거리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기존의 질서를 어느 정도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로 인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변화는 근본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향상심에서 출발합니다. 변화 속에서는 기회와 위기와 항상 같은 크기로 존재하는 만큼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한 발 앞서 준비해 나가면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기 말의 변화가 가져다줄 엄청난 위기와 기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보자 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미래의 운명은 개척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을 이끌 수 있으며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변화가 미래를 향한 진보의 과정이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이 흐름을 겸허한 수용하면서 오히려 남보다 먼저 기회를 활용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와 주변에 대해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야 되리라 봅니다. 보다 넓고 깊게 생각하면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의 21세기 원대한 꿈을 빚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자신의 생활과 일생의 일에서 일어날 변화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보고 느낀 21세기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 동아일보 칼럼으로 연재해봤습니다. 여기에 그간 기업을 경영해보면서 느낀 개인적 소감과 경험을 덧붙여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채 다듬지 못한 생각과 문장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21세기를 생각하며 준비해 가려는 뜻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7년 10월 승지원에서 이건희. 제1부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제목: 두 분의 스승. 아는 데에는 지식과 상식,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과 상식은 배워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어디에도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스승을, 그리고 그것도 두 분이나 모실 수 있었던 행운아입니다. 삼성의 창업자인 선친,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과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 행정, 경제에 두루 밝으셨던 장인 유민,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영면하셨지만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분들의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선친은 경영 일선에 항상 저를 동반하셨고 많은 일을 내게 직접 해보라고 주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처리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선친의 이러한 경영 전수 방법이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친은 내 속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부딪히며 스스로 익히도록 하는 방식을 묵묵히 지켜나가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덧 저는 현장을 통해 경영을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경영 현장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에는 각기 그에 적절한 대처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도 터득하게 되었죠. 현장의 문제에 직접 맞서서 해결하는 과정에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제 경영 감각을 가다듬는 정이요 시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컨대 저는 선친으로부터 경영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며 감이다 라는 체험적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장인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다방면의 해박한 식견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문답식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기업 경영상 모든 문제에는 작든지 크든지 정치, 경제, 법률, 행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만 했는데 경영자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역시 관련된 각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인은 바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이들 지식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며 기업 경영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끄는데 이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인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지식과 그 활용 방법을 배움으로써 경영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저는 두 분의 가르침을 통해 경영에 관한 문과 무를 동시에 배우게 된 셈이죠. 선친의 엄격한 현장 중심 훈련을 통해서는 경영 일선에서 발견되는 각종 문제점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대처하는 감의 지혜를, 장인의 이론 중심 가르침을 통해서는 합리적이고 유통성 있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두 분으로부터 전수한 지혜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삼성을 이끌어 올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